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라이트센, 개념센 라이트죠? 맨 앞에 보시면 오늘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부터 중항,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질 건데, 먼저 맨 처음에 이 수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열이 뭐냐면, 수열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시키는 하나의 함수야. 뭐냐면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값들이 자연수죠. 그럼 그 각각의 자연수 1, 2, 3, 4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 값이 있어요. F1, F2, F3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의 대응 규칙이 있겠죠. 하나의 함수의 관계식. 예를 들어 자연수 n이 있으면 이 n에 대응하는 하나의 FN, 함수의 관계식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러한 수열마다 관계식이 존재해서 이 주어진 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한 함수 값으로 각각의 수열의 값을 정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하나하나의 함수 값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수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 그래서 그 수열의 항을 갖다가 우리가 F처럼 함수로 표현하지 않고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을 갖다가 우리가 A1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첫째 항 또는 초항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럼 F2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이 있겠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AN, n번째 항은 항의 일반적인 표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보통 항이 아니라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반항이 주어지게 되면, 일반항이 주어지면 이 n값이 정해짐에 따라 우리는 그 각각의 항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열의 종류는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상에서의 수열은 지극히 아주 이쁜 규칙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열들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뭘 얘기할 거냐면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일반항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일반항이냐면,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이 뭐 EN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열은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면 4, 3일 때 6 이렇게 짝수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만큼씩 커져나가는 그런 규칙을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일반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n제곱. 당연히 얘는 1, 4, 9, 16 이렇게 제곱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수열을 갖다 우리가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 3의 n제곱 이런 규칙을 간다고 한다면 n 대신 1 대입하니까 3, 그 다음엔 9, 그 다음에 27 이런 규칙을 지닐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의 거듭제곱의 일반항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수열은 n이 1일 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갈 수도 있겠네. 근데 얘가 뭐 마이너스 2n제곱이라고 한다면 거듭제곱 자체는 2, 4, 8, 16 나가지만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n 플러스 1분의 3n 이라고 한다면 n이 1일 때는 2분의 3, n이 2일 때는 3분의 2,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각각의 n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열들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러면 초항이 존재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는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유한수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수학 1에서 다루는 수열들은 전부 다 유한수열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냐? n번째 항까지의 정보, 그리고 n번째 항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것과 함께 비로소 각 수열마다 뒤쪽에서 우리가 SN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SN이 뭐냐면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요 n이라는 것이지, 얘네들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수열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유한수열이 아닌 것들도 있느냐? 끝없이 가는 무한수열인데, 이 수열 자체의 항의 번호를 끝없이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적분해서
다루게 되는데 수열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들도 n항까지 합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언정 계속 더하다 보면 우리가 더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고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느냐 모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간의 급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맨 처음에 1단원에서 이 두 가지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맨 먼저 다룰 단원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다룰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이 뭐냐? 차가 똑같아. 어미의 차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차이라는 것은 절대값의 의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항들이 나가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n번째 항이 있겠지.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냐면 계속 같은 값을 똑같이 항마다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 D라는 값을 갖다가 항들 사이에 공통인 차에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수열에 초항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첨자를 생략해서 보통 이렇게 A라고 많이 나타내요. 그럼 수열에 초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은 그 초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한 요 두 번째 항에다 또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2배의 공차. 그래서 모든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의 1차 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무엇이냐? 당연히 n번째 항도 초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차를 더해야 되는데 몇 번 더하느냐? 두 번째 항이 될 때 비로소 처음에 공차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항의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의 공차야. 그래서 n-1개의 공차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거 일반항 AN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항과 공차는 어쨌든 주어지거나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AN 자체가 일반항이죠. 즉 n에 관한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도 우리가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정리를 하게 되면 dn 플러스 a-t 이런 꼴로 n에 관한 1차항과 상수항이 존재. 그래서 an 플러스 b의 꼴에 등차수열 일반항, 즉 n에 관한 1차식으로 등차수열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이점이 뭐냐면 얘를 딱 곱했더니 n 앞에 항상 d만 곱해져요. d가 뭔데? 공차죠. 그치? 공차니까 항상 n 앞의 개수,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1차항의 개수는 뭘 나타낸다? 무조건 공차가 됨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 보시면 수열 중에서 n에 관한 1차식이 하나 예를 들어놨죠? 얘가 뭐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가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리고 n의 개수가 얼마? 2지.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2인 거야. 실제로 계속 2를 더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도 마찬가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 수를 더해 나가는, 즉 공차를 더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때 우린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죠? 넘어가니까 항을 넘어갈 때 공차를 더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이와 같은 표현을 보는 순간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조금 아까도 마찬가지야.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155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제들은 뒤쪽에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갔더니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중항, 말대로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A, X, B 얘네들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A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X 다음 항이 되는 것이고 X에다가 또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공차는 어떻게 되냐면 연속한 3개의 항의를 할 때 X에서 A를 빼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니까 당연히 공차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B에서 X를 빼요. 이것도 똑같이 공차가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이루고요. X항을 좌변에 넘기니까 EX. 그것이 바로 A 플러스 B와 똑같아. 그럼 이때 X라는 것은 뭐와 똑같느냐? 2분의 A 플러스 B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x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a하고 b 그 사이에서 등차가 이루도록 하는 수열의 항. 그래서 a, b의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을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a하고 b의 평균 값이야. 그래서 등차 중항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산술 평균에 관한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산술 평균 나오니까 당연히 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차차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열 중에서 n번째 항의 일반항 우리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등차 중항의 성질도 마찬가지야.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얘네들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중항이죠. 중항의 2배가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성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색깔로 표현된 식들이 있어. 여기 있는 거 얘는 일반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둘째 줄에 있는 요만큼의 식. 이런 두 개의 식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등차 수열임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점화식이라고도 얘기를 해. 수열 맨 뒤쪽에서 살짝 언급을 하겠지만 점화식, 불꽃 점화식 한번 딱 불을 딱 당겨주면 따따따따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항들이 얘는 지금 세 개 항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적당한 항의 형태가 주어진다면 다음 항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있어?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나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항의 번호를 알고 있어.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호. 두 번째 항을 알면 세 번째, 세 번째 알면 네 번째.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맨 뒤에서 우리가 점화식을 따로 다루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 156쪽 맨 아래 보시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에 관한 1차식, 즉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일 때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요. 세 번째 항은 A3.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아홉 번째 항이 16이에요. 아홉 번째 항은 A9. 얘가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등차수의 일반항을 잘 보세요. 일반항을 알면 모든 거 알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봤더니 항이 몇 개? 두 개. 항이 두 개라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어?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A3, A9 문제에서 얘가 등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어떤 꼴을 만족하느냐? 세 번째는 항상 초항 플러스 2배 공차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 등차수의 세 번째 항이야. 그것이 마이너스 2고요. 그렇다면 아홉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8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항과 공차에 관한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있으면 돼. 거꾸로 빼준다면 6배의 공차라는 것이 연료들이 돼서 공차가 3이에요. 공차가 3이야? 그렇다면 여기다 공차 3 대입하시면 6.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놨어요. 그럼 초항과 공차를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초항 마이너스 8, n-1에 공차 3. 그래서 3n-1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계산해서 일반항까지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두 개씩 조건인데 첫 번째는 A2, A6 이것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5, A7 이것이 그냥 플러스 8이야. 그럼 첫 번째 조건 얘는 A 플러스 공차 D죠.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5D. 그러니까 얘는 2A 플러스 1, 5. 그러니까 6D 이렇게 마이너스 8 쓰면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초항이 두 개고요. 4, 6. 그러니까 10배의 공차. 그것이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항과 공차에 관한 식만 적으시면 되겠고, 이 강의는 이제 우리가 요렇게 똑같은 방법을 풀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까지 한번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면 158쪽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두 번째 문제예요. 등차 수열 마이너스 1, 3, 7, 11 이렇게 해서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79가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를 묻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등차를 일반항을 구해야겠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n-1의 공차. 얼마니? 공차는 4죠. 그러니까 4n-5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차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값이 아니라 어떤 값을 더해 나가느냐. 그게 공차인 거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나왔어. 그럼 모든 항들은 이와 같은 일반항의 모양은 분명히 띄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 1 대입하니까 얘는 4 곱하기 1 빼기 5의 모양이고 얘는 4 곱하기 2 빼기 5의 모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4 곱하기 얼마 빼기 5의 모양을 갖고 있을까를 만족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79가 나온 항의 번호를 알 수가 있겠네. 그렇게 해서 항의 번호 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주어졌어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에요.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어쨌든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초항 플러스 6배의 공차,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A 플러스 14B, 얘가 15번째 항이죠.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빼주시면 8배의 공차, 그것이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가요? 그럼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치? 그럼 초항과 공차, 여기다 공차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3이니까 초항 그런 게 마이너스 9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구해놓은 일반항만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이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면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래서 초항 플러스 n-1이 공차 씌워준 모양에서 어쨌든 이런 꼴을 만족하는 모든 일반항에 대해서 얘가 양수가 되는 항이니까 보세요. 7번째가 음수죠. 15번째 음수야. 항이 커지고 있지.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0보다 큰 양의 값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걸 만족하는 n값 자연수 부등식 풀어서 답 써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159쪽 3번 봅니다. 6이 있고요. 55가 있어요. 근데 그 수 사이에 6개의 항을 넣어. x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넣어서 얘가 등차가 되도록 만든대요. 등차라는 것은 같은 차를요. 정확하게는 간격이 같다는 똑같.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이라는 값과 55가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에 6개 항을 넣는다는 뜻은 칸을 채운다기보다는 경계값이 이렇게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당연히 n등분이죠. 그죠? 그럼 얘는 몇 개의 칸이 되는 거야? 7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여기 주어져 있는 6부터 숫자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초항을 6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xn도 자체 등차를 의미를 이루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초항인 a1을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그렇게 된다면 6번째 항을 거쳐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앞에 7개 항이 있죠.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바로 8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라는 항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하는 거죠. 55. 8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초항. 그리고 플러스 n-1 공차 7d. 그렇게 된다면 7d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49가 돼서 공차가 7. 공차가 7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7만큼씩 계속 더해서 55라는 항까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4를 묻고 있어. x4의 값이라는 것은 6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번째? 5번째니까 4배의 공차. 이것이 바로 x4가 되겠죠? 공차 대입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중항에 관한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세 숫자가 있어. a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a제곱 맞죠? 얘네들의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이니까 가운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3의 2배가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 모두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2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 바로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양수 a 값을 구해달래. 정답은 3.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자, 이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 어떤 거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아니면 연속하는 뭐 세 자연수. 그럴 때는 자연수와 정수라는 것은 차이가 1만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지수 x 하나를 통해서
연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 되고, 세 개일 때는 보통 이렇게 따로 하나를 빼서 놨어. 왜? 대칭형으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주로 뭐냐면 조건이 합과 곱의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 대칭 형태로 놨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등차 수열이거든요. 공차가 1은 아니죠. 그래서 A하고 D라는 미수를 동시에 가져와서 세 개의 연속하는 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차를 D로 해서 우리가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의 항을 놓는다면 공차가 D인 등차. 초항 개념은 없어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일부러 A와 D를 사용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본다면 연속하는 세 개의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이다. 그럼 네 개일 때, 두 개일 때 한번 해볼까? 두 개일 때는요, 역시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놔도 상관없어. A와 A 플러스 D. 그거보다는 이렇게 대칭 놓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바람직하겠다. 대신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공차가 2배 뒤, 2D가 공차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합이 9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니까 3A. 이게 9예요. 그럼 A 값은 3 나왔죠? 두 번째, 곱이 마이너스 48. 다 곱해봅시다. 그럼 3-D 곱하기 3 플러스 D. 여기는 3이니까 곱하기 3. 이것이 마이너스 48과 똑같다? 그럼 D 값 나오겠죠? 양의 값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항, 그리고 중항에 관한 문제들 봤으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서 합에 관한 이야기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